예전에 한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의 고민은 고등학생 딸 연주 때문이었는데요. 어릴 땐 착하고 기본은 하는 아이라 생각해서 믿고 있었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계신데요. 성적은 듣도 보지도 못할 정도로 최악이고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알아서 한다고 자기한테 관심을 끄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도 못 꺼내게 하길래 한번 내버려 둬보자 라는 생각에 정말 그냥 내버려 뒀더니 방학 때는 아예 공부에서 손을 놔버리더래요. 대체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건지. 어릴 땐 그렇게 엄마가 제일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엄마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만 고민하는 아이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반응과 또 선생님에게 하는 반응은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최선을 다해 파악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주를 만나 보았습니다. 연주와 만나서 여러 질문도 하고 또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엄마에게는 신경질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서 아나무인 같던 아이는 사실 불안도가 높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기는 딱히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열심히 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사실 마음 잡고 해보려고도 했는데 시작이 안 되더라면서 안 그래도 속상한데 엄마는 그 마음도 모르고 계속 잔소리 하시니까 자꾸 짜증만 내게 된다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제가 연주 어머님과 연주 둘 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건요. 아이가 겉으로 표현하기에 거칠고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은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나빠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이의 낮아진 자존감의 표현일 수 있겠구나 였어요. 그래서 연주 어머님께 연주의 마음을 설명드리고 어머님께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도록 돕고요. 연주에게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해결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엄마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보통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가 공격적이고 날이선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당혹스러움과 괘씸함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지에 대해 너무 화가 나서 따끔하게 혼을 내거나 아니면 부모 소중한 거 깨달아 보라면서 꾹 참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에게 화를 내봐도 혹은 아무리 내버려 둬봐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을 때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아이가 우리를 밀어내고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실이요. 사실은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이 높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이나 회사에서 상황이 괜찮을 때는 웬만한 일은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일이 너무 많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또 평소와는 다르게 쉽게 화를 내고 표정 관리가 안 되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청소년기라는 시기는 99%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는 시기예요.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아이가 자존감까지 크게 타격을 받게 되면 아이가 짜증이 늘고 화가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만약 옆집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더 심하게 사춘기를 겪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시면요. 이것이 아이의 자존감 때문이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불성실하게 살면서도 자신에게 관심을 꺼달라는 식의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는요. 우리는 아이의 이런 행동들에 일일이 상처받고 격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지금 본인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미성숙한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아이의 자존감을 들여다봐 주세요. 청소년 시기에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작은 성공 경험을 늘려주는 거예요. 사실 알아서 하겠다면서 게으르게 있는 아이는요. 그 마음의 바탕에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것 같아서 시작하지 못하는 게 크거든요. 집안일도요. 매일 일상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만 어쩌다 보니 설거지와 빨랫감이 잔뜩 쌓이게 되면 시작할 엄두가 안 나잖아요. 1년 이상 빨래가 밀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그럴 땐 혼자 마음을 다잡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집안일 도우미 서비스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같이 해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우리 아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공부를 놓은 시기만큼 아이는 공부가 쌓여있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막막해진 상황이에요.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이걸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이 상황에서는요. 공부 좀 하라는 잔소리는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대신 아이가 가장 작은 목표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 작은 목표를 통해 작은 성공을 하고 그 다음 또 작은 목표를 세우는 과정으로 작은 성취 경험을 하다 보면요. 아이는 다시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과 부모님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은요. 될 놈 될이라는 말이었어요. 될 아이는 알아서 되고 안 될 아이는 어차피 안 된다는 말인데요. 그 말이 가슴 아팠던 이유는요. 사실 청소년기 아이들은 가장 짜증이 많고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는 때이지만요. 또 반면에 그 마음은 너무나 여려서 변화의 폭도 가장 큰 시기라는 것을 15년간 아이들과 만나면서 생생하게 느꼈거든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릴 때 혹은 젊었을 때 나에게 나를 끌어주는 멘토가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요. 청소년기 아이들은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건과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빠르게 배우고 크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아이에게 꼭 맞는 성공 경험을 갖게 되면 아이의 가능성은 정말 무한해지는 거예요. 그 힘은 청소년기를 지나 20대까지도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계속 발전하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아이로 자라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들이 만들어 나갈 미래가 너무나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의 관심사와 가능성을 찾는 것에 집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연속된 작은 성공 경험을 줄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중2들이 무서워서 김정은이 남침을 안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을 정도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믿었던 우리 아이의 변화에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변화가 많은 시기라는 것은 다시 말해 아이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정말 작은 성공 경험부터 주자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 몇 년 뒤 훌쩍 큰 아이에게서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컸어요. 라는 말을 들으실 날이 오실 거예요. 저는 좌충우돌하는 10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가능성을 크게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거예요. 미리 구독을 누르셔야 15년 경험이 꾹꾹 담긴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